너무 섹션이 재밌어요. 왔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뭐 일부 이제 호명되는 사람들이 뭐 안철수, 홍준표, 뭐 한동훈이 있었다고 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 자체가 경천 동지할 일인데 와. 과정도 참 어쨌건 우리가 맞이한 후보 중에 가장 손쉬운 상대가 만난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역사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좀 표현을 좀 빡치게 해드릴게요. 지들끼리 자위하는 거예요. 이제 딸딸이 치는 거야. 뭐 한길리 있었지 보면서 한 10% 차이로 따라갔다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 까민가 아닌가에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싫어했던 사람들도 이재명이 대통령 하면 잘할 거야 이런 정도 분위기는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네.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도 내란 일어난 것만큼이나 좀 현 상황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니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잖아요.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가 누구다? 맞습니다. 김문수예요. 네.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 이걸로 설명이 딱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투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다시 한번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는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네. 사람들이 임명하는 사람마다 하자 있는 사람들 끄집어다가 저 구구 유튜버를 노동부 장관 시킬 때 우리가 봤던 그 느낌. 그러니까 이자는요. 그 이미 저 쉽게 표현하면 그 지식 업그레이드 시간이 10년 사라졌다고 오늘 저 정규재 씨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좀 극우 블록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화석처럼 돼 있다가 요즘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정말 옛날 사람 요 느낌 강하고요. 지금 어저께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근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가 또 이재명 후보 디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김문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김문수 형이 있고 김문수 어머니가 있을 때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김문수는 어떻게 할 건지. 김문수는 그냥 가서 물리적 폭력 행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옛날에 보면은 2002년대도 폭행 치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말로 안 되면 그냥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아니 또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미 그 이슈가 지난번 대선 때는 막 저쪽에서 울거먹은 그런 어떤 너무 이슈였지만 울거먹었어요. 지금은 또 내란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묻혔어요. 잊혀졌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찢어버린다 이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그 약점을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타격감 1도 없다. 네,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없어. 오히려 이렇게 센 발언, 구구적인 발언을 한 김문수 후보가 거꾸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들은 하면 안 되는 발언인데 선거운동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선대위가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방송 10몇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광훈 집회에 가서 연사로 서면 걔네들은 표현이 세고 쌍욕하고 막 이지랄들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게 10년 동안 체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세게 김문수 화이팅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대선 후보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맞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선거의 후보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미지가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후보든 항상 후보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밝고 자신 있게 해맑게 웃고 그 다음에 때리는 사람은 누가 때려요? 임세훈 소장님처럼 이렇게 악다구니 있는 대변인이 대신 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후보는 착한 항상 어떤 역할만 하고 뭔가 공격하고 네거티브는 대변인이나 다른 어떤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후보자가 그냥 직접 막 때리고 있으니까 선거 전략도 완전히 잘못 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요. 지금 이게 보면 사실 내가 북한 관련한 방송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제 제가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복지를 해주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속내를 들어가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내기 싫다 해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서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야.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두텁게 그 윤석열 표현이지 않습니까? 두텁게. 그 이게 지금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김정은만 자유롭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뭐 자유통일이라고 해야지 공산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진보가 뭐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라든지 여러분이 있잖아요. 진짜 국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맞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채로 살아.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선별복지는 어느 그 선이 있잖아요. 선별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바로 윗단계인 사람들도 잘 살게 되는 또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정광훈 머릿속에 있는 거야. 정광훈이 그 교류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완전. 북한도 있잖아요. 자유통일하고 공산통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도요. 통일하자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용의 문제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오래 지나서 자유왕래 정도 평화 유지 정도가 목적이에요. 약간 이웃나라 같이 지내는 것. 네. 그런데 쟤네들이 말하는 통일은 북진 통일이에요. 무력 통일이라고. 쓸어버린 거 선제 타격해가지고. 한국이 더 잘 살게 됐으니까 무력으로 가서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이겨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면 저쪽 구구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래놓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벌벌 떨면서 미국에 고개 숙이자고 말하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 또 그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막. 야,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야. 그리고 어저께 지금 저 최상병 몰랐던 사건 야, 너 동영상으로 잠깐만 볼게요. 네. 네, 저 한겨레 동강전입니다. 아까 연평해전 모욕 가셨는데 최상병 모욕에 따로 참배 안 하신 이유 있을까요? 누구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무 의원이요.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최상무 밑에 연평해전. 연평해전. 네, 연평해전 둘 다 똑같다. 진짜. 아이고 최상병 그런데 문제가 그 문제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권이 흔들리는 기틀을 마련한 게 최해병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최상병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몰라요. 그 특검 관련해서 몇 번 법을 네. 통과시켰는데. 근데 지금 표정이 완전 진짜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썰이 맞나? 연평해전 이러잖아요. 연평해전 이러잖아요. 근데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도 연평해전이라고 연평해전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김문수 침해설이 한참 돌았죠. 저는 예.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이게 더 센 발언인데. 저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선 후보의 일정은 김문수 후보가 혼자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좌진, 당직자, 수많은 참모들이 같이 함께 일정을 짜주고 항상 일정을 짤 때에는 그 상징과 메시지가 따라붙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후보자의 발언이라든가 기자가 따라붙으니까 기자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김문수 후보도 무식하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최상병에 대한 추모에 대한 마음이 1도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네. 얘네들은 마치 군인들 위하는 것처럼 막 퍼포먼스 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거 맞잖아. 최상병이. 그렇죠. 근데 어저께 외압에. 그 상황에서 저 김용태한테 물어보니까 김용태도 몰랐어. 네. 연평해전. 그러니까 저기 저 김문수 간 뒤에 김용태가 따로 홀로 남아가지고 아이고. 저 생쇼로는데 덜 받아요. 아니 저게. 나는 저게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현충원에 계신데요. 저희 추모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앞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최수근 이름 안 보이게 내가 등져서. 사진 찍으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모욕적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김용태는 또 최혜병 특검 투표를 안 했습니다. 아이고. 투표를 아예 안 했던 자가 무슨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천하용인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았죠. 국민의힘에 남아서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까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거죠. 성경 마태복음에 회칠한 언덕이라고 나오잖아요. 얼굴은 말끔한데 실제 그 안에서는 구더기가 썩어 있는 모습이에요. 오, 센데? 네, 그래서 35살에 말끔한 그냥 스펙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놨지만 국민의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걸로 국민을 선거 앞두고 속이려고 하지만 속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준석으로 한번 사기 쳤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먹었잖아.
그래서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논란이 됐던 거는 윤석열 지금 뭐 관련해서 어제 오늘 계엄 사과하는 거, 윤석열 출당시킨 거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사과 안 하면 윤석열 부부 대리점밖에 안 되니까 계엄 사과해라 했는데 어저께 김문수가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서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왔지만요.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이 죄송한 게 아니라 네. 그 내란으로 고생한 국민들께 죄송하다. 불편을 겪게 죄송하다.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질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것도 그 꽃꽃 문수 이미지로 된 거라고 보면 만약에 여기서 계엄 자체를 사과를 해버리면 김문수 존재 가치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와해되죠. 네. 그러니까 사과를 제대로 못하고 어정쩡하게 국민 눈속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문수가 예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그 계엄 관련해서 다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할 때 유일하게 본인 안 해가지고 뭐 극우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내가 그때 사과 안 해서 대선 후보 된 거 아니냐고. 자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어저께 저는 거짓말 안 하는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거짓말 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뭔 소리? 내가 봤을 땐 내가 김문수이거나 국민의힘 후보라면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더 씌워졌던 수사라든지 악마와 이미지는 벗겨드리고 싶다. 정정당당히 경쟁하자 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저거 불과 얼마 전에 한덕수가 김문수가 단일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네. 사실 김문수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말이 맞긴 맞아요. 김문수 말이. 왜냐하면 거짓말 안 하는 대통령인데 본인 대통령 될 일이 없거든. 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면은 저 말이 틀리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을 좀 안다면 아는 입장에서 말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어쨌건 김문수는 지금 정광훈이 키웠다. 정가원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다. 저 장면 보면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정말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어울리네요. 실제로 이런 위치에 있던 완전 사실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광훈이 되는 거예요. 정강훈이 국무총리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지난주 말이었죠. 그 저쪽 정광훈 저쪽 사람들 집회장에서 국민의힘과 합당해야 된다. 야야 너 김문수 네가 어떻게 후보된지 알지? 까먹지 마. 그러고 있었어. 진심으로. 진짜. 어제 CBS 라디오에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문수 전 전략기획위원장 했던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정광훈하고 친한 거 아니냐. 멀리해야 되는 거 본선에서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왜 멀리해야 되냐고. 왜 멀리야? 왜 오히려 반문. 그분께 친한 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뭘 맡았다고 심지어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 제일 안 중요한 바뀌, 데인데. 그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 바뀌고요. 네네. 전략. 신혜식이 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는 기회를 이번에 꼭 일으켜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저 정광훈 세력이 국민의힘 접수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네. 볼만하다. 잘 간다 네. 잘. 그런 거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지지 선언했잖아요. 생각이 있는 놈일까요? 없는 놈일까요? 아니 또 술 취해가지고 그냥 또 막 헛소리 한 거겠죠. 저는 이제 윤석열 말에 대해서 그닥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 한덕수 지지하는 문장을 써놨다가 네, 바꿨죠. 김문수로 되니까 김문수를 지지했던 분들도 마음을 바꿔야 된다. 뭐 위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김문수 후보가 이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실제로 당내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나대면. 네. 조경태도. 저기 저 정성국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앞에 얼씬거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 당은 또 윤석열로 인해서 한 번 더 망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진 선거죠? 윤석열이 내라니까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럼 찍소리 말아야지. 얘는 인간도 아니야. 그다음에 김대식이 밥 많이 먹는다는 그 김대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때문에 지금 대선이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야, 국민의힘에 그나마 잼이라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런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좀 있으면 맞아요. 일부는 잊혀지겠지만요.
어차피 그러니까 김문수 안 찍을 사람들은 안 찍겠지만 윤석열이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이 그나마 망각이라도 하게 되면 한 명, 두 명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와. 그 오죽하면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본인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한테 그 입 좀 다물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죠?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리고 진흥순, 지금 진흥순, 탈출 진흥순. 그 윤석열 탈당에 관련해서는요. 탈당을 한다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윤석열 탈당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거 털어야 되는데 이걸 털면 극우 세력들이 지지가 빠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지금 김문수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지자들이 아주 강하게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이 알아서 탈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국민의힘을 아직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 쥐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탈당 그렇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한강공원에서 출몰한다거나 보리밥집에 나온다던가. 그게 나 여기 있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극우가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로 다시 바꿔버리죠. 한덕수보다는 김문수가 더 극우적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당권 싸움으로 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저는 100% 분당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곧바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근데 김문수가 재밌는 게요. 지금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네. 나는 궁금한 게 김문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그러면 나 같으면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선거는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진영에서도 약간 그 우려가 있기는 해요.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김문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경선 때.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은 사전 투표 안 하겠네? 사전 투표하면 안 되죠. 부정선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부정선거가 얘들 지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할 거야. 윤석열이가 지가 이긴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놈이야. 네. 황교안이요. 부정선거 전도사 아닙니까? 황교안이 이번에 또 출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것도 잘못된 선거 전략인 게 국민의힘은 투표장에 나오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자 교체 내란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아주 진짜 진절머리 난다라고 하면서 한 놈도 더 투표장에 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도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투표가 부정선거라고 투표가 부정선거다. 그래서 투표율을 더 떨어뜨리는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어서 진짜 계속 진짜 중구난방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MBC가요 팩트 체크를 해줬던데 하나 볼게요. 투표소별로 관리관 도장이 3,568가지나 되고요. 선관위 도장이 253가지랍니다. 그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죠. 또 바코드가 31가지짜리라고 해서 저거 위조하는 건 사전투표는 컴퓨터에서 뽑잖아요. 용지를. 저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특수봉인지 이제 투표가 끝났어요. 투표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봉인지라는 걸 붙여요. 봉인지라는 걸 붙여서 이게 뜯어진 흔적이 있으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뜯어진 흔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뜯어지면 저렇게 나오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면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투표 참관인들하고 경찰과 같이 해서 선관위를 저렇게 옮겨갑니다. 어느 타임에 바꿔치기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게. 각 당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누군가 한 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접근 통제 구역에다 보관하는데 그것도 특수봉인지로 출입문까지 봉쇄를 하고 CCTV가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로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건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황교안이나 김문수는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를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야.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또 토론할 때쯤.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야 돼. 전 이준석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어볼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김문수가 또 극우 지지층들 때문에 말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딜레마랄까? 김문수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20일간의 이 공식 선거운동 동안 김문수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했던 말 번복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반복되는 웃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꿀잼 포인트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빨리 토론 왔으면 좋겠고요. 아마 네. 다음 이번 주 일요일 네. 토론이 첫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명이서 아, 토론을 네. 합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네. 이게 그 김문수 후보가 코너에 몰리고 불쌍해져가지고 동정표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동정표가 안 가게 해야 된다고. 아. 그 실력 발휘를 적당히 해야 된다. 10% 마십시오. 한문수 아니 한문수래. 저도 요새 한문수라고 해요. 한덕수가 싫어했던 것처럼 네. 만약에 이준석이 무소속이었다면 모를까 바로 뒷번호거든요. 네. 4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 부류 보수를 다시 접수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문수하고 이준석 득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와. 그걸 이제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뭐 이준석이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상대할 수 없다. 요걸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약에 이준석 2등하는 상황이 벌어져봐. no.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오. 한때는 이준석 키즈였습니다. 네, 김용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부자 형님. 문수는 아마도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과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이 먹고 참 깜이 안 되는 게 꼴값 도는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합니다. 인신 공격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이없어서 한 말입니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뭐. 자 제이님 새날 111만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것도 딜레마인 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때 111만 해서 111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지. 아니요. 아니 더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2번까지 접수해야죠. 아, 2번까지. 112만. 멈춘다가 안 멈춰서 안 되죠. 어제 3명 모자란다길래 급한 마음에 출산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출산. 지기현은 저 여행 갈 때 사진 사러 불러야겠네요. 오늘 국힘은 프랭카드도 없던데 대선 포기한 건가요? 준비가 늦어지니까 그렇죠. 거는 것도 이제 인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이님 고맙습니다. 남이사님 쟤들 운동복 다시 바꾸었네요. 왜 지금 다시 바꾸었을까? 뭐 이제 이름까지 새기는 상황이 없겠죠. 자 1부 마치겠습니다.